왜,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이게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꽤 작은 변화 하나면 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오늘은 물병을 건강한 집어들었지만 노년기를 보내는 열 수 없었던 방법에 대해 경험이 이야기해 볼까 있으신가요?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손이 것은 떨리는 꾸준한 채로 가방을 운동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이곳 손에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케첩병을 열었는데 뚜껑이 손에서 빠져나와 건강한 어리둥절했던 노년기를 보내는 경험이 방법에 있으신가요? 대해 이야기해 볼까 아니면 합니다. 예전 가장 같지 중요한 것은 않았는데 꾸준한 갑자기 운동입니다. 손이 빠르게 약해지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작은 징후들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지만 점점 더 자주 나타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노화의 징후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중요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의 힘이 약해지면 몸은 마치 엔진이 출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한 부분만 고장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주요 엔진이 약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낙상, 심혈관 질환,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인체는 근본적인 힘을 잃으면 건강한 마른 강과 노년기를 같습니다. 보내는 방법에 대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내부가 고갈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소리 없는 손상이 쌓여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오늘은 건강한 60대, 노년기를 보내는 70대, 방법에 대해 심지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이상이든 가장 중요한 매일 것은 작은 습관 꾸준한 하나만 운동입니다. 바꿔도 전반적인 근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약 없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한 노년기를 도와주는 보내는 5가지 방법에 황금 대해 신호 중 이야기해 볼까 첫 합니다. 번째 신호를 가장 중요한 포착하는 것은 방법을 꾸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들으면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동작만으로 심장 근육을 보호하고 호흡을 개선하고 오늘은 몸을 젊게 건강한 만드는 노년기를 방법을 보내는 이해하게 방법에 될 대해 것입니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가장 아침 중요한 단 것은 3분만 꾸준한 투자하면 운동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나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댓글 1번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오늘은 소개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저는 보내는 최우진입니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30년 이상 것은 꾸준한 근무한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이야기, 즉 악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 신호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마포구에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민석이라는 꾸준한 노인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80세의 깡마른 노인이셨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듯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악력을 보내는 측정해보니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18kg밖에 나오지 가장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75세 이상 운동입니다. 노인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피곤한지 물었더니 그는 오늘은 힘없이 웃으며 건강한 노년기를 말했습니다. 보내는 방법에 선생님, 대해 이야기해 쌀 볼까 한 합니다. 포대를 사러 가장 마트에 중요한 갔을 것은 때 꾸준한 숨이 운동입니다. 차서요. 저는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참여한 환자분이 떠올랐습니다. 악력이 5kg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건강한 노년기를 16% 보내는 방법에 증가했습니다. 대해 이야기해 그리고 볼까 더 합니다. 무서운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악력이 꾸준한 혈압보다 운동입니다. 수명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민석 씨는 언덕을 오를 때 피로감, 팔 힘이 약해짐, 어깨가 굽음, 호흡 곤란 등 온갖 증상을 건강한 보였습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만약 방법에 대해 지금 당장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호전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년 꾸준한 안에 운동입니다.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주는 대신 저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만 했습니다. 민석 씨, 내일부터 노년기를 매일 보내는 아침 방법에 대해 물병 이야기해 뚜껑 볼까 여는 합니다. 연습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시장에 갈 때는 1분 동안 두 손으로 바구니를 들어 올리세요. 시작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그렇게 작은 운동이 뭔가를 건강한 바꿀 수 노년기를 있다는 게 보내는 믿기지 방법에 대해 않는다는 이야기해 듯 볼까 저를 합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하지만 운동입니다. 그는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건강을 구했습니다. 3개월 후 그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그가 보내는 들어왔을 방법에 때 대해 이야기해 그의 볼까 합니다. 자세는 더 가장 이상 중요한 예전처럼 것은 꾸준한 무정하지 운동입니다. 않았습니다.
어깨는 더 고다졌고 걸음걸이는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다시 손의 힘을 측정했을 때 24kg으로 증가했습니다. 6kg 증가였는데 그 나이 또래 환자들에게 매우 드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혈압이 꾸준히 낮아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이제 쉬지 않고 가방 2개도 들 수 있어요. 몇 살이나 젊어진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악력은 단순히 손의 힘이 아니라 심장, 폐, 그리고 전체 근육계의 힘이 합쳐진 힘이기 때문입니다. 손의 힘이 강하면 몸은 순환계와 호흡계 전체를 움직여 온몸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손의 힘이 약하면 온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손목으로 병뚜껑을 열어보세요. 가방을 옮길 때는 30초간 들고 있다가 점차 1분으로 늘려보세요. 수건을 강한 방향과 약한 방향으로 번갈아 쥐거나 비틀어 팔 근육을 활성화하세요. 하루에 3분 미만의 작은 움직임 3가지가 몇 주 안에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다른 4가지 신호, 특히 뇌와 낙상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4번째 신호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팡이에 의존했지만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다시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게 된 한 노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석 씨의 기적적인 악력 회복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 단 하나의 좋은 신호만으로는 신체의 진정한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강해지더라도 균형 감각이 손상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바지를 입으려고 한쪽 다리로 섰는데 넘어질까봐 벽에 매달려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내려올 때 균형을 되찾기 위해 몇 초 동안 멈춰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리의 반응이 느려지고 너무 빨리 돌아서면 비틀거릴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은 사실 뇌에서 보내는 경고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균형 감각은 다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항상 말합니다. 균형 감각은 뇌, 둔근, 그리고 신경 사이의 연결 지도와 같습니다. 이 연결이 약해지면 몸은 마치 기초가 무너진 집과 같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70대와 80대에 넘어지는 것은 젊었을 때 넘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벼운 낙상은 고관절, 골절, 뇌 손상, 심지어 보행 능력, 연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감각 저하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77세 김서연 씨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년 전 김서연 씨가 제 병원에 들어왔을 때 낡은 갈색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서연 씨의 걸음걸이를 지켜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른발은 약간 끌리고 왼쪽 어깨는 축 늘어졌으며 눈은 마치 발밑의 땅이 갑자기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계속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서연 씨에게 바지를 입기 위해 한 발로 서보라고 했을 때 균형 감각을 시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였는데 김서연 씨는 발을 떼자마자 벽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최 선생님, 요즘 부엌에서 뒤돌아보는데 비틀거려요. 넘어질까봐 혼자 시장에 갈 엄두도 못 냅니다. 저도 그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한쪽 다리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10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84%더 높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사람들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뇌 건강을 보여주는 창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뇌 또는 손의 균형 감각 조절 부위가 약해지면 다리로 가는 신호가 느려져서 있지만 건강한 서 노년기를 있지 보내는 않다는 방법에 상태가 대해 됩니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로 중요한 그 것은 지연이 꾸준한 사고를 운동입니다.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서연 물론 선생님을 중요하다. 돕겠다고 결심하게 된 건 내부 선생님의 걱정 어린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은 속삭였다. 건강한 노년기를 선생님, 보내는 방법에 대해 제 손주가 이야기해볼까 곧 합니다. 초등학교에 가장 중요한 입학합니다. 것은 꾸준한 제가 손주를 운동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건 직접 물론 교문까지 데려다주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단순한 꿈이지만 선생님에게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는 건강한 그녀의 어깨에 노년기를 손을 보내는 얹고 방법에 말했습니다.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서연 씨, 가장 아주 중요한 작은 것은 것부터 꾸준한 시작할게요. 운동입니다. 그리고 약속할게요. 꾸준히 노력하면 몸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세 가지 운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지 입을 건강한 때 노년기를 한 보내는 발로 서기, 방법에 대해 매일 이야기해 밤 볼까 합니다. 양치질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발로 것은 5초 꾸준한 서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TV 볼 때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꾸준히 연습하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오늘은 저는 건강한 그녀를 더 노년기를 이상 보내는 알아보지 방법에 대해 못했습니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녀는 가장 지팡이도 중요한 없이 것은 병원에 꾸준한 들어왔습니다.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한 발로 서보라고 하니까 25초 동안 버텼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가끔은 하기 힘든 동작이죠. 오늘은 기분이 어떠냐고 건강한 묻자 노년기를 보내는 그녀는 방법에 대해 눈물이 이야기해 글썽일 볼까 합니다. 때까지 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선생님, 운동입니다. 저 또 혼자 시장에 가요. 손주가 전보다 걷는 게 빨라졌다고 해요. 이제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건강한 것은 노년기를 보내는 지난주에 방법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해 도와주지 볼까 합니다. 않고 가장 손주를 중요한 것은 학교에 꾸준한 데려다 운동입니다.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그녀에게는 그저 평범한 아침이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서연이의 변신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코어, 보내는 방법에 그리고 대해 이야기해 뇌의 볼까 합니다. 전정기관과 가장 같은 중요한 핵심 것은 근육들이 꾸준한 운동입니다. 재활성화된 결과였습니다. 이 근육들이 이건 함께 깨어나면 더 강하게 서고 더 확실하게 걸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뇌가 더 빠르게 오늘은 반응합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균형 보내는 감각이 방법에 좋으면 대해 이야기해 혈액순환이 볼까 합니다. 원활해져 가장 중요한 혈당, 것은 꾸준한 혈압, 운동입니다. 심지어 기분까지 이건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읽어본 모든 연구는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으면 지팡이 건강한 없이 노년기를 그리고 보내는 의존 방법에 없이 대해 이야기해 더 볼까 오래 합니다. 살 수 있다는 가장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 꾸준한 운동입니다. 직접 해보세요. 이건 너무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동작만 하면 됩니다. 벽 없이 바지를 입으면서 한 발로 서 건강한 있는 것, 노년기를 보내는 몸이 방법에 대해 비틀거리거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무언가를 붙잡아야 가장 중요한 한다면 것은 꾸준한 그것은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에 이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80대와 90대를 위한 기초가 오늘은 더욱 건강한 탄탄해질 노년기를 것입니다. 보내는 다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섹션에서는 볼까 합니다. 세 번째 신호, 가장 중요한 즉 것은 걷기 꾸준한 속도에 대해 운동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 신호를 개선하면 수명을 15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각 걸음은 어떤 건강한 속도보다 노년기를 보내는 심장과 방법에 대해 폐의 이야기해 힘을 볼까 더 잘 반영하기 가장 중요한 때문입니다. 것은 꾸준한 이전 운동입니다. 섹션에서는 균형, 즉 나이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낙상 위험에 맞서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에 대해 건강한 이야기했습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하지만 방법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해 가만히 서 있는 가장 것만으로는 중요한 충분하지 것은 꾸준한 않습니다. 운동입니다. 환자와 상담할 때 저는 종종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요즘 걷는 속도가 더 빠르신가요? 아니면 더 느리신가요? 오늘은 그러면 건강한 거의 노년기를 모든 보내는 사람이 방법에 대해 같은 이야기해 대답을 볼까 합니다. 합니다. 잘 가장 중요한 모르겠습니다, 것은 선생님. 꾸준한 운동입니다. 조금 느리신 것 같지만 나이가 드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나이가 드신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장과 폐에서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보행 속도는 보기 좋게 가장 빨리 중요한 걷는 것은 것이나 꾸준한 운동입니다. 느리게 걷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측정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척도입니다. 기계도 필요 없고 옆에 의사가 있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그저 자신의 보내는 방법에 발걸음을 대해 관찰하면 이야기해 볼까 됩니다. 합니다. 느리게 가장 걷는 중요한 것은 것은 다리가 꾸준한 약해서가 운동입니다. 아니라 심장이 더 이상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고 폐가 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오늘은 연구 건강한 결과에서 걷는 노년기를 보내는 속도가 방법에 대해 빠른 이야기해 사람들이 볼까 합니다. 평균 가장 중요한 15년 것은 더 오래 꾸준한 산다는 운동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제 병원에서도 그런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1년 전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77세 오늘은 정혜선 건강한 할머니께서 노년기를 지친 보내는 모습으로 방법에 대해 저를 이야기해 볼까 찾아왔습니다. 합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까지 것은 꾸준한 300m도 운동입니다. 채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숨을 고르기 위해 2번이나 멈춰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채, 선생님, 예전에는 건강한 공원을 걸을 수 노년기를 보내는 있었는데 방법에 대해 왜 몇 이야기해 걸음만 볼까 합니다. 걸어도 가장 가슴이 중요한 답답한 것은 걸까요? 꾸준한 운동입니다.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거 저는 나를 할머니께 만나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드렸습니다. 예, 내부 병원 내로 복도에서 걸리면 온나가기도 10m를 걸었는데 어에서세요. 18초가 오늘은 걸렸습니다. 건강한 이는 약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0.5 이야기해 ohms의 볼까 합니다. 속도에 해당하는 가장 수치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심장과 운동입니다. 폐의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이거 나타내는 나를 심각한 만나서 수준입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나서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아주 조용히 건강한 물으셨습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선생님, 대해 이야기해 제가 볼까 많이 합니다. 무거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꾸준한 그녀의 운동입니다.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거 나를 말했습니다. 만나서 너무 늦지 않았어요. 몸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 오늘은 몇 달 건강한 안에 모든 노년기를 게 보내는 달라질 방법에 거예요. 대해 이야기해 저는 볼까 합니다. 그녀에게 매일 가장 아침 집 중요한 근처 것은 공원을 꾸준한 산책하라고 운동입니다. 했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빨리 걸을 필요도 없었죠. 일주일 후 그녀는 조금씩 속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희망 속도라고 불렀습니다. 1, 2초만 빨라져도 심장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말 끈기 있게 따라왔고 저는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4개월 후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택시를 타지 않고 가장 걸어서 중요한 병원에 것은 갔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신내니가 혜선 씨는 단 10초 만에 10m를 걸었습니다. 시속 1m였습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하지만 방법에 그녀를 대해 가장 이야기해 행복하게 볼까 만든 것은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꾸준한 운동입니다. 이제 시장에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친구들도 제가 자기들보다 더 빨리 걷는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빨리 걸으면 심장이 강하게 가장 중요한 활성화되고 것은 꾸준한 폐가 더 운동입니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온몸이 온몸이 회춘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건강한 이 모든 노년기를 것은 보내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습관, 이야기해 볼까 바로 매일 걷는 가장 것에서 중요한 것은 비롯됩니다. 꾸준한 저는 운동입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고 이거 믿습니다. 신발 한 신발 켤레와 매일 아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빨리 건강한 걷고 노년기를 보내는 균형을 잘 방법에 대해 유지하더라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몸이 나무 가장 막대기처럼 중요한 것은 꾸준한 뻣뻣하다면 운동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의 이거 위험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연성은 젊은 사람이나 요가 수련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실 노년기를 유연성은 보내는 방법에 대해 혈관 상태를 이야기해 볼까 반영하는 합니다. 거울과 가장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꾸준한 환자들에게 발가락을 만지기 위해 몸을 굽혀보라고 자주 권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시도해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막힙니다. 몸이 뻣뻣하면 혈관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지 않으면 동맥의 탄력이 사라집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유연성과 동맥 경화증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연관성입입니다. 용인에 사시는 79세 박동현 씨가 기억납니다. 작년 한여름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굽히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찰을 받자마자 허리를 굽혔지만 허리는 절반 정도만 굽혀져 있었고 건강한 손은 노년기를 발가락에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 30cm 정도 이야기해 떨어져 볼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맥압을 것은 측정해 꾸준한 보니 운동입니다. 90세 노인의 혈관과 같은 수치가 나와 말을 잃었습니다. 동맥 경화증의 명백한 징후였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 아직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인체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혈관도 함께 늘어나 동맥의 탄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밤 TV를 볼 때 다리를 쭉 뻗고 앉아 10초 동안 허리를 굽히고 그 후 매일 조금씩 그 한계점을 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시받은 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한 달 후 30cm였던 간격이 15cm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손이 발가락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혈관을 측정했을 때 그의 혈관은 90세에서 75세로 15년이나 젊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작은 움직임만으로 이렇게 저를 살릴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유연성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장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것이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여러 위험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입니다. 아침에 허리를 굽혔을 때 등이 나무처럼 뻣뻣하거나 발톱을 깎을 때마다 긴장 때문에 숨을 참아야 할 때 우리 몸은 혈관의 즉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호, 즉 90세 또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신호, 즉 마음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행 속도와 유연성, 즉 수명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한 후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신호는 근육이나 심박수, 검사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한 곳, 매일 반복하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균형 감각이 좋고 걷는 속도도 빠르고 몸도 유연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그러면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라고 답합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90세까지 잘 살지 100세까지 잘 살지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60세처럼 걷는 80세 어르신들을 만났고 실제 나이보다 정신적으로 더 나이 많은 65세 어르신들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의 차이가 아니라 정신 연령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88세 이순옥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어느 가을 아침 그녀가 제 진료실에 백발이었지만 생기 넘치는 사람처럼 밝은 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지팡이도 없이 등을 굳게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습관처럼 나이를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서류상으로는 88세라고 되어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65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곧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력, 균형 감각, 보행 속도, 유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상태 평가까지 5가지 지표에 대한 일련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가지 지표 모두 70세 노인의 평균 연령을 넘어섰습니다. 혈관을 측정해 보니 혈관 연령은 실제 나이보다 70, 18세나 더 젊었습니다. 이 수치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비밀을 물었고 그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곧 괜찮아. 넌 아직 할 일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아. 넌 아직 젊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 몸은 그 말을 믿는 것 같아요. 이 말들은 단순한 삶의 철학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영국에서 20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실제 나이보다 20년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41% 낮았습니다. 네이처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젊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가 더 길어 면역체계가 더 강하고 신체 노화가 더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젊다고 믿으면 몸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늙었다고 믿으면 몸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 병원에서 순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벽투통을 여러 번 열고 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고 공원을 빠르게 걷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을 굽혀 발가락을 만집니다.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몸이 그 건강한 생각에 노년기를 맞춰야 보내는 합니다. 방법에 대해 그 말을 이야기해 듣고 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만난 중요한 7만 것은 명의 꾸준한 환자들이 운동입니다. 증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몸이 건강해서 90세까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나이 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건강한 때문에 노년기를 보내는 90세까지 방법에 대해 산다는 이야기해 것입니다. 볼까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반대의 것은 꾸준한 환자들도 운동입니다. 있습니다. 70세밖에 안 되었는데 늙었으니 모든 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65세인데도 검진을 받을 때마다 선생님 몸이 망가졌어요 라고 한숨을 쉬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검사 결과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먼저 늙고 몸도 함께 늙어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순옥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고 최 선생님, 젊고 늙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몸에 자연스럽게 힘이 생깁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어떤 의학 이론보다 더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을 되살리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세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젊다라고 말하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을 반복하면 뇌가 온몸을 제어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둘째, 마음속으로 나이를 10년이나 줄여보세요. 만약 당신이 75세라면 나는 65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65세처럼 움직이고 걷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신호를 모두 실천하세요. 병뚜껑을 열어 근력을 키우고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유지하고 빠르게 걸어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근육을 스트레칭하여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여 몸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세요. 이 5가지 신호를 모두 합치면 당신의 몸은 매일 변화할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6개월 후에는 호흡이 깊어질 것입니다. 1년 후 당신 주변 사람들이 요즘 더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당신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90살, 아니 100살까지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쇠막대기 없이, 고통 없이, 의존 없이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 아침 나는 아직 젊다라는 간단한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젊음을 항상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